자, 뭐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프로젝트 아까 자기소개할 때 좀 다양한 부분에 다양한 직업군의 프로젝트를 이미 하고 계셨고 지금도 사실은 하고 네, 하고 계시잖아요. 있습니다. 예. 하고 계시고 오늘 또 좀 특별하게 이제 고객사가 쉬는 날이라 이렇게 네, 나오셔가지고 같이 녹화를 할 수 있게 됐는데 프로젝트를 좀 다양하게 하다 보면 사실 많은 분들의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네, 해요. 뭐 쉽게 하는 건 세상에 없으니까. 네,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좀 어려웠던 것이 있다면 뭐 하나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음, 뭐 제가 초반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프로젝트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고객과의 소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고객하고 소통이 잘 안 된 프로젝트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고객과 소통이 힘들다라는 게 가끔 이렇게 뭐 언쟁도 많이 하고 논쟁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그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피하고 싶죠. 그렇지만 이제 고객 이동 과다기 요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말하는 뭐 갑질 뭐 이런 비슷하게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 갑질을 하는 원인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무조건 고객 입장에서는 갑질을 뭐 대놓고 야 싫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원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가 잘 소통을 못했다라고 반성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이런 고객과의 소통에 대한 이슈를 좀 줄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것을 좀 더 좀 슬기롭게 좀 대처하기 위해서는 요즘 자기계발서들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뭐 그렇죠. 많이 나와 대화의 있죠. 네, 기법이라든지 뭐 카네기 시리즈 이런 걸 네. 보면 인간관계. 예, 네, 그쵸. 예. 네. 이런 걸 꼭 읽으셔라. 저도 집에 수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이런 부분도 뭐 정무서적뿐만 아니라 또 소통에 관련된 기술, 뭐 아트 오브 커뮤니케이션이죠. 소통의 기술도 꼭 어, 가지고 있어야 될 역량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또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이 안에 담고 있는 화도 좀 풀어낼 수 예, 있고, 뭐 나름대로 그렇죠. 이제 스스로 셀프 돌을 닦는 것도 예. 필요하겠네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네. 쌓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 매일매일 이렇게 술로서 달리지 마시고 운동을 하실 것을 적극 권유를 드립니다. 음, 이렇게 땀을 이렇게 빼고 저녁에 이제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면 술을 푸시지 마시고 운동을 해서 땀을 통해서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훨씬 더 좋고 머리도 맑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술로 해결하시면 몸 상하지 마음도 상하고 다 상합니다. 그러니까 술로는 좀 지양을 하셔라 라고 보시면 될 네, 것 이제 모든 같습니다. 프로젝트가 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예, 그쵸, 다 계속 그쵸. 이러면은 이거 예, 못하죠. 어떻게 예, 저희가 소개도 할 수가 없는 네, 거고, 그쵸, 예. 이제 그 중에 이제 한두 건씩은 꼭 이렇게 나오는 음, 경우가 있죠. 저도 예전에 IT 쪽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고객사로 파견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네,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뭐 가면은 이제 그 고객사하고 결국은 뭐 이제 같은 주제를 놔더라도 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저기는 그렇죠. A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는 B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소통을 해서 좀 합의점을 찾아내고 음, 거기에 맞게 이제 목표를 뭐 수정을 하거나 예, 뭐 조정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서로 이제 만족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뭐 화법이죠. 대화를 이끌어 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답을 좀 찾아낼 수 있고 그다음에 설득도 때로는 예, 설득이 예.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저기서 생각하는 부분에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맞지 않으면 결국은 설득을 하거나 또는 설득을 당하거나 둘 예, 중에 하나인데 예, 이왕이면 설득을 잘해서 더 좋은 결국은 이제 만족도가 높은 예.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서 평소에 물론 이제 자기계발 이슈가 한때는 굉장히 막 붐이 예, 예,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지금은 좀 많이 가라앉았어요. 사실은 많이 가라앉았는데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 쪽에 뭐 소통하는 방법, 설득하는 방법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뭐 이제 읽어보시면 물론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럴 때 이렇게 좀 적용하면 저 사람 내 말발음 못 쫓아가겠어. 예. 저 사람이 말한 게 은근히 설득당하네, 맞겠네,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요령이고 그쵸. 예, 노하우잖아요. 뭐, 옛말에 뭐, 네, 말 한마디로 맞아요. 천냥비수갑니다. 예, 네, 이런 말이 있듯이 네, 그만큼 언변이라든지 소통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네. 거죠. 예. 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이제 일수가, 아까 뭐 그런 문제점이나 어려운 예. 점도 발생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아까 뭐 슬기롭게도 얘기했지만, 뭐 지혜롭게, 보통 음, 여기 이제 현명하게라고 말씀하셨는데, 현명하게 좀 풀어갈 수 있는 그 노하우잖아요, 사실. 예, 그렇죠. 지금은 예. 이건 좀 잘 들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 음, 가서 돈 주고도, 책으로도 못 배우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해서 나왔던 노하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일단 저는 멘토를 한 명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저기 조금 이렇게 초보 할 때, 처음 프로젝트 할 때 멘토가 있었고요. 그 멘토께서 저한테 했던 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10분 고민해서 만약에 답을 못 찾으면 나한테 전화를 해라. 굳이 10분 이상 낭비하지 마라. 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또는 뭐 메신저를 해서 하면 답을 가르쳐 줘서 제가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지금 보면 제가 이제 멘토 입장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크게 보면 이슈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프로세스적인 이슈와 그 기능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적인 이슈는 풀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맥킨지의 사고방식이라는 걸 보면 그 안에 이슈를 푸는 문제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기법 중에 보면 이슈 트리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이 근본원이 트리 형태로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각 트리에 있는 각 부분을 근본적인 이슈가 뭐고 얘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기법들이 담겨 있는 게 맥킨지 사고방식이라든가 맥킨지의 이슈 솔빙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슈를 세분화시켜서 근본 원인을 찾은 다음에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게 가장 시스템적인 부분에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능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보통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컨설턴트들이 우리나라 컨설턴트 보면 이제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대부분 기능적인 이슈가 발생을 하면 각 개발을 하려고 해요. SAP는 표준 기능이 방대하고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 쓰는 것 뿐이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표준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요즘 구글이라든지 또는 SAP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건 뭐 한국에서 하는 블로그가 아니라 SAP 공식 이제 전 세계 컨설턴트들이 어떤 답을 올려놓고 하는 그런 블로그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시면 웬만한 답은 거기에 기능적인 부분 다 나와 있고요. 거기서도 좀 모르겠다, 좀 더 난 깊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saphelp.com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help.sap.com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세하게 어떤 기능들이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게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게 우리나라 말은 아니죠? 다 영어로 되어 있죠? 다 영어로 되어 있죠? 한국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는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해외 프로젝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영어는 하셔야 된다. 맞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는 많이 이제 못 가시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전에는 국내에서만 프로젝트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도 정말 많이 나가시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혹시 몇 개국을 좀 갔다 오셨나요? 중국은 뭐 거의 이웃집 다니듯이 다녔고요. 아시다시피 PP라고 하면 생산 공장이 있는 곳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중국, 뭐 인도네시아, 뭐 인도, 뭐 베트남, 뭐 이런 부분을 많이 갔었고요. 주로 동남아 쪽을 많이 가셨구나.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많이 했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그쪽 현업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 다 영어로 해야 되거든요. 중국을 가서도 뭐 중국어를 하면 좋겠으나 그래도 그 중국에 있는 현업들 중에 이제 중국에 있는 현지인이죠. 현지인 중에 SAP를 좀 할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영어가 좀 잘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랑 영어로 대화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뭐 베트남이라든지 또는 뭐 인도네시아, 뭐 인도 같은 경우도 다 영어로 좀 소통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물론 이제 한국 내에서만 계속 진행을 한다면은 굳이 뭐 잘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아까처럼 뭐 사이트를 참조한다든지 이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영어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럼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PP 모듈에서 타 모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까 FI, CO, SD 이런 이제 모듈과 사실은 연계들이 계속 될 거잖아요. 그리고 컨설팅 할 때 그쪽 모듈에 있는 분들하고 또 계속 소통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고 할지에 대해서 제가 뭐 서로 협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협조 과정에서도 또 많이 싸우신다면서요? 그렇죠. 그 쌍시옷도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서로 뭐 멱살잡이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진짜는 아니시죠? 예, 그쵸. 우스갯소리인데, 예, 그래도 이제 뭐 타무드가 연계된 부분을 얘기를 하면 PP는 그 물류, 즉 SCM이라고 해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공급망 관리라고 하죠. 네. 즉 SCM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음, 중간에 있다고 해서 아주 뭐 코어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네. 즉 생산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면 내가 내 스스로 생산 입장에서 공장에서 난 물건 만들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업에서 판매를 하기 위한 판매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생산 계획을 수립을 하겠죠. 그래서 영업하고는 어떤 계획에 대한 연계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생산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러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 생산에 필요한 자재들이 필요하죠. 네. 이 자재들은 MRP를 통해서 구매 쪽에 소유량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즉 영업에서의 판매 계획을 가지고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 실행을 위한 원자재 구매는 MRP를 통해서 구매한테 전달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SD, PP, MM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생산을 다 수행을 했어요. 내가 오늘 100개가 필요한데 100개를 다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10명을 투입해서 다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100개를 만들 때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큼 원가가 들어갔냐, 재료비는 얼마가 들어갔고 또는 인건비는 얼마가 들어갔고 뭐 전력비는 얼마가 들어갔고 이런 부분을 다 집계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원가 쪽이랑 연계되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P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좀 트러블 또는 뭐 좀 싸운다라고 네. 하면 CO 쪽하고 많이 싸워요. 시오하고요. 예, 그렇죠. 왜 싸우냐? CO는 생산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야 원가는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니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 나는 원가를 이렇게 보고 싶어. 그러니까 니들은 이렇게 데이터를 무조건 입력을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결국 이제 원가 절감하고도 많이 이게 되는 건가요? 절감 쪽도 있고요. 네. 그리고 나는 원가를 이런 뷰로 보고 싶으니까 니들이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입력을 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입력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기존에 안 하던 일을 또 이 네. 원가를 위해서 그 추가적인 일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원가 쪽이랑 많이 이제 협상도 하고 그 이슈에 대한 논의도 많이 합니다. 아,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네요. 자꾸 일을 쓸데없는 일을,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또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거고, 물론 예, 이제 예. 더 나가면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안 예. 해도 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결국 그거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네. CEO 입장에서는 또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겠죠. 다음에 CEO 그 컨설턴트 분을 모시면 한번 그쪽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또 제가 어떨까. 강력하게 한 방을 날리고 네. 솔방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이 예전 여담을 보면 네. CEO에서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야 그럼 네가 해봐, 네가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날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 꼭 전해주세요. 한번 네가 한번 해봐. 근데 CEO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즉 그 CFO라든가 오너 입장에서 보면 야 나는 원가를 무조건 이렇게 봐야 돼. 생산 니들이 알아서 기워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생산 쪽하고 많이 싸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다음에 CEO 강사님을 한번 모시고 그 다음에 두 분을 모셔서 여기다가 아하! 파이터넷을 모셔보면 어떨까? 나쁘지 않습니다. 예. 상당히 재밌는 부분들이 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